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실내에서만 찍으니까 답답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마루공원입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자주 오는 곳인데요. 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댓글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글인데, 저도 살다 보니 첫인상이 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걸러야 되겠죠? 혹시 대디님도 살다 보면서 그런 쎄한 분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그 쎄한 기분이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간단한 질문인데, 대디 형은 사람을 걸을 때 뭘 제일 먼저 보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영상에서 워낙 걸으라는 말을 많이 했었지만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보고 지내보고 겪으면서 생기는 감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호감의 감정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비호감의 감정, 세 번째는 좀 쎄한 감정, 네 번째는 싫어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감정인데,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호감과 비호감의 감정은 그 말 그대로 본능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음에 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거든요. 뭐 예뻐서 호감일 수도 있고, 몸매가 좋아서, 뭐 직업이 멋져서, 학벌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뭐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 딱 꼽을 수 있는 이유들도 있지만, 반면에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뭔가 모르게 좀 끌리는 점이 있어서 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죠. 저같이. 이걸 바로 매력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그 반대의 비호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외적인 요소로 비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비호감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단지 저 사람이 비호감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내고 말도 안 걸고 상종 안 하려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비호감의 감정을 가지는 건 자유죠. 그건 내 감정이니까 얼마든지 비호감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은 항상 어디까지나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거든요. 어떤 사건이 터지든 문제가 터지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든 간에 보통 자기만의 세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호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노 같은 동양 고전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책도 많이 읽고 있는데요. 바로 노노에 나오는 군자주 이불비 소인비 이불주란 말인데, 한마디로 군자는 두루 넓어서 편협하지 않고, 소인은 편협하고 두루 넓지 않다 뜻인데,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좋고 싫음은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에 소인들은 좋고 싫음에 크게 좌우되고 사람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인적인 기질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철들면서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만 가까이 하고, 반면에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밀어내거든요.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런 면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항상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굉장히 이건 옛날 얘기인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원룸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당시 와이프 회사가 강남 논현동이라서 그쪽 동네의 빌라에서 살았었는데, 그쪽이 유흥가 밀집 지역이라 그런지 별로 질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유세해 있었는데, 그래서 저의 좁은 편견으로는 이 동네 사람들은 유흥가에서 일하는 분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때 당시 살고 있던 빌라가 앞 건물이 카페가 있는 건물이었는데, 항상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낮부터 덩치 큰 남자 둘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항상, 거의 매일. 이렇게 팔뚝이랑 허벅지에 큰 문신이 있고 껄렁껄렁한 자세로 막 담배도 피면서 떠들고 하면서 가끔 가다가 눈 마주치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죠. 저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엄청 비호감인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딱히 저한테 피해준 것도 없고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와 외모와 눈빛을 보면서 생각한 건, 아니 무슨 유흥업소 실장들인가 아니면 뭐 건달들인가 라면서 저 혼자 그 사람들의 직업을 특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다 가다 마주칠 때마다 에이 저 인간들 보기 싫어서 빨리 이사 가든지 해야지 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지금의 첫째죠. 아들이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이야기인데,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이렇게 또 그 남자 둘이서 담배를 피면서 또 차를 마시고 있는 거죠. 아이한테 담배 연기 올까봐 이렇게 피해서 빨리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코를 막으면서 담배 냄새 이러는데, 그 말을 그 두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담배를 이렇게 끄면서 손으로 연기를 막 휘 저으면서 아이고 미안해 아가야, 아이고 미안하다, 담배 연기 싫었지 하면서 이렇게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전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오가면서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곁눈질로 봤었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한테 친절하게 말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얼굴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귀엽게 생겼어, 둘 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아기가 너무 귀엽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는데,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었고, 다음부터 오다 가다 마주치면 이렇게 말로는 인사 안 하더라도 이렇게 목례 정도는 하는 사이가 되었고, 가끔 또 애를 보면 그렇게 반갑게 안녕 하면서 되게 귀여워해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와이프랑 같이 집 근처에 있는 닭발집에 갔었는데, 그때 그 남자 두 명이 거기서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하면서 여기 사장님이시구나, 자주 올게요 라고 인사했었고, 그분들은 유흥업소 실장도 아니었고 건달들도 아니었고 그냥 닭발집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많이 부끄러웠었어요. 왜냐면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고 출근도 안 하고 아침부터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구나라고 함부로 제가 판단한 거잖아요. 처음엔 내가 봤었던 그 사람들의 이미지와 그 사람을 겪어보고 나서 느끼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이미지는 완전 180도 다른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좋은 분들인지 아닌지 모르죠. 저는 그저 오다 가다 인사만 하는 수준이고 그 가게의 손님과 주인으로만 봤으니까. 자,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알 길이 없었지만 제가 겉모습을 보고 비호감으로 낙인 찍고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일 것이다 라고 확신한 건 저의 어리석음이니까. 정리하자면 누군가를 좋고 싫어하고는 자유지만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평생을 같이 지내온 가족이나 친구조차 나중에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 세상인데 그 생면부주의 사람을 잠깐 몇 번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쎄한 느낌의 사람인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쎄하다라는 느낌이라는 건 비호감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쎄한 감정은 직감이에요. 뭔가 모를 미묘한 불편함. 이런 감정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도 생기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이나 분위기 이런 걸 보고 분석을 해서 그러거든요. 표정이나 눈빛이나 몸짓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좀 어색하거나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거나 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처음엔 친절했는데 나중에는 차가워진다든지. 또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빅데이터 삼아서 이 사람에게서 예전에 나한테 피해를 줬던 인간하고 비슷한데 라면서 무의식적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쎄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의심이 가고 거부감이 드는 건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좀 과도하게 친절한 거 있죠. 아직 나랑 이 사람은 그 정도의 사이가 아닌데 좀 지나치게 다가오려고 하고 뭔가 좀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불분명하게 말하고 뭔가 대답을 얼버무리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쎄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전 곁눈질로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불쾌함과 쎄함을 느끼거든요. 나중에 역시나 그 쎄함이 맞았던 경우는 꽤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관이 100% 맞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쎄한 감정이 든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그 사람과 손절하고 자르거나 거르거나 의도적으로 피하고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누군가를 거름이란 그동안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무 자르듯이 확 자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속으로는 거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연락을 씹고 문자 씹고 이렇게 지나가다 만났는데 일부러 쌩까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전화가 오든 문자가 오든 눈 마주치든 아무렇지 않게 대하면 돼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자 했을 때는 어떤 이유를 대면서 안 보면서 서서히 멀어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확 자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상시처럼 똑같이 돼야 돼. 그 쎄한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사람을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관계 또한 그 사람에게 빠른 신뢰를 주는 것보다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좋고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또한 일관되게 하는지 확인해 보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사소한 행동들도 눈여겨보면서 대하라는 거죠. 이 인간 쎄한데 당장 연락처 없애버리고 차단하고 마주치면 쌩까야겠다. 이것 또한 잘못된 행동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의도적으로 손절하는 느낌이 들면요 불필요하게 원한 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동지를 10명 만드는 것보다 적 1명을 없애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따라서 쎄한 느낌이 든다면 조금 관계 설정을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다. 네, 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감정인데요. 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비호감의 감정이 들고 쎄함을 느끼는 거랑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거랑 좀 다른 문제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혐오하는 세 부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전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습관적으로 운전대 잡는 인간들. 저는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은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봅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어머님이 군대 간 아드님을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20대 남자애가 또 술 먹고 운전해서 그 어머님의 차량을 치워서 그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난다는 뉴스였는데 전 이런 뉴스를 보면요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요 막. 또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들 이런 인간들도 자식을 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혐오스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 번째는 남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사기치는 인간들도 극도로 혐오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혐오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엄청나게 이기적인 놈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생기는 제3자의 피해 따위는 안중에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어떤 사람들을 거르냐고 하셨는데 딱 명확하게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이건 제 영상들을 다 보신 분들은 다 이미 느낌이 오실 텐데 전 지가 잘못해서 남들에게 피해 줘놓고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인간들은 무조건 걸러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유한테 상습적으로 악플 달아서 경찰서에 잡혀온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한다는 말이 아니 연예인이면 당연히 이 정도 악플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악플 좀 달았다고 나를 고소한 아이유가 진짜 나쁜 인간이다. 내가 왜 이깟 일로 경찰서에 끌려와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라면서 아이유를 원망하잖아요. 지가 남에게 고통 준 건 생각 안 하고 이걸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오히려 이걸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인간들 여러분들 주변에도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잘 한번 보세요. 한번 주변에. 자기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안 갚았으면서 빨리 돈 갚으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왜 자꾸 날 못 살게 구냐 라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욕한다든가 자기가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안 줬으면서 직원들이 빨리 밀린 월급 달라니까
보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왜 자꾸 밀린 월급을 달래? 라면서 그동안 돈 안 받고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이상한 사람 만들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먼저 감정을 건드려 놓고 반응하면 이걸 조롱하는 애들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꼽을 줬으면서 내가 거기에 대고 화를 내거나 짜증내면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친구 사이에 농담한 거 가지고 정말 예민하게 하면서 자기가 먼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의 반응만 문제 삼아요. 전 이 두 가지 부류의 인간들은 무조건 그럽니다. 근데 반면에 그 전 단계인 싫어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비호감이고 쎄한 느낌이 있는 건 실체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싫어한다는 감정에는 그 정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굉장히 무례한 인간이라서, 말을 막 하는 인간이라서,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항상 남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정확한 싫어할 만한 이유를 겪었거나 목격했다면 그 사람을 싫어해도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걸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저 사람이 특정 지역의 출신이라 싫고 저 사람이 인종 때문에 싫어하고, 물론 속으로 싫어할 수는 있죠. 사람인데 당연히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싫어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헤이트 스피치라는 건 잘못이죠. 바로 혐오 발언인데, 이렇게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나 적대적인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건데, 주로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민족, 국적 등등의 정체성을 이유로 이렇게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들인데, 이건 진짜 위험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해서 저 사람이 싫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죠. 근데 저 사람이 흑인이니까 싫다, 어느 지역 사람이라 싫다, 잠깐 이야기가 세웠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를 싫어하는 감정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그 누구를 싫어하는 감정이 든 이유가 정말 명확하게 팩트인가도 정말 제대로 판단해야 하거든요. 한 예로 이런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일인데, 몇 학번 위에 선배가 갑자기 휴학하고 잠수 탄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 길이 없었고 왜 휴학했는지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 형이 술 마시고 사람 때려서 신문인간 만들었다, 재판 받고 감옥 갔다, 그런 확인할 길이 없는 소문이었는데, 근데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그 형은 진짜 그렇게 폭력 휘둘러서 감옥에 간 인간 돼버렸어요. 동기들 선배들 다 그 형을 싫어했었고, 실망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르겠구나 라면서 막 그랬었는데, 또 심지어 그 선배의 출신 지역을 거론하면서 거 봐라, 역시 그 지역 출신들은 그래, 이렇게 했는데, 아주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떤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그 선배가 휴학하고 잠수했던 이유가 갑자기 집안에 큰일이 생겼었고 개인적으로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정말 힘든 시기라서 휴학하고 연락을 끊은 거였는데, 생뚱맞게 그런 근거 없는 소문 터져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들기 전에 그 이유가 정말 명확한지 정확히 알아보고 나서 그 사람을 싫어하긴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이근두이를 채널에 초대해서 인터뷰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논란거리가 있는 분을 왜 초대했냐라는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요. 전 예전부터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었고 논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혹시나 저나 대중들이 오해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대했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호감일지 비호감일지는 개인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을 공격한 가세현, 김용호, 구지혁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전에는 확실하게 전후 관계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상에 나온 거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편집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고 근거 자료들을 직접 보여주니까 이 사람도 억울하게 프레임 씌워진 게 있었구나 라면서 알게 된 거죠.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노노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게요. 그 노노의 공야장 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하루 이틀 봐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고, 오랜 세월을 두고 함께 지내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된데미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나한테 행했던 어떤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면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거의 처음으로 혼자 밖에 나와서 찍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밖에서 찍으니까 말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져서 앞으로 이렇게 자주 나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